자, 안희정 지사가 사흘 전이었죠. 이 선한 의지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3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자, 최근에 안희정 지사 돌풍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이 사과가 이 돌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4위 뉴스는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그때 그 사건. 역시 안희정 지사의 얘기입니다. 안희정 지사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돌풍을 잠재울 악재로 작용할지 아닐지 그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대하는 저의 태도는 액면가대로 선의로 받아들여야만 대화도 할 수 있고 문제 해결도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국정농단 사건에 이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옛까지 간 것은 아무래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다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 예가 저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한만섭 차장님. 예. 이 안희정 지사가 사실 이 선한 의지 발언은 본인의 소신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오늘. 예. 어떤 의도였을까요? 기본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그 대연정 발언이나 선한 의지 발언이나 무슨 철학책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네. 좀 추상적인 논쟁을 좀 일삼는 스타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대통령의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확한 수위로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좀 신중하게 발언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하. 조금 그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히려 신중하게 발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자람이 있었다. 혹시 이런 논쟁을 일부러 불러일으켜서 본인의 어떤 색깔과 포지션을 더 논쟁화시키려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죠. 안희정 지사는 지금 아무래도 뭐 지금 진보 성향의 그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중도라든지 보수 성향의 표를 좀 더 이렇게 자기가 좀 얻으려면은 얻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가 또 이렇게 네. 논란이 되면 또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그 수습하고 또 좀 잠잠해지면 또 이런 발언을 했다가 또 물러서고 이런 식의 지금 방식을 계속 구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한두 번이지 자꾸 이러시면은 좀 더 이상 이게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웅 차장께서는 네. 이 안희정 지사의 사흘 만에 했던 사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안 했으면 아마 내일부터 지지율이 더 떨어졌겠죠.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선한 의지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정파 간에 어느 진영이 정권을 가져가느냐라는 어떤 첨예한 그 싸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이 대표 주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진영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고 이것은 내 개인적 소신입니다. 이렇게 강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계산한 말도 아니고 실수도 아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소신임을 강조했지만 네. 하루가 지나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더 이상 사과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자기 진영 사람과 싸우게 되는 이런 네. 결과를 빚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확산되기 전에 죄송하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3일 만에 이 사과로 선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산된 행동이었는지 소신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안 지사가 부담을 느낄 만한 요소는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표와의 공방이었죠. 그 내용을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선의로 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안 지사의 말에 분노가 빠져 있습니다. 분노는 정의의 출발입니다.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분노는 불의에 대한 국가 개혁을 오래된 적폐에 대한 뜨거운 분노 또 그것을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기득권 세력과 적절하게 손잡고 타협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죠.
구장훈 차장님,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발언한 분노와 네. 안희정 지사가 답하듯이 다시 말한 분노, 네. 글자는 같지만 네.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해석의 그 영역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력을 잡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해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서 네. 결국 정치적으로 탄핵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고 그리고 정권 교체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는 이제 선한 의지라는 자기 얘기를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차기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이제 피해 숙청이라든지 피해 어떤 그 피바람이 몰아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함께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상대 진영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정책을 취해서는 대한민국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현 시점에 맞는 언어가 과연 선한 의지가 맞느냐, 네. 아니면 분노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그 여론을 통해서 나타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호 차장님, 이 안희정 지사가 말한 이 분노에 대한 의미,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억지로 조금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있지는 않나, 이런 느낌도 지적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의 분노와 안희정의 분노가 서로 다른 분노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안희정의 그 분노는 정의로운 분노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요. 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의로운 분노가 본인이 그 전에 얘기한 선한 의지와 이게 논리적으로 좀 연결이 안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선한 의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선한 의지 논란을 좀 덮기 위해서 네. 이 정의로운 분노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이 지적은 굉장히 좀 그 완곡한 표현이지만 그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래도 이 안 지사가 마무리는 사랑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마무리를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그 네. 수용해 주느냐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이 안희정 지사의 선한 의지 발언이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야권 지지층에게도 큰 충격과 상처를 줬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 상황 또는 최순실 게이트의 어떤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내가 이 문화 융성 그다음에 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네. 재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다. 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다라는 이 자기 논리 구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 사태를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선한 의지다라고 거들어주는 얘기를 하니까 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안희정 지사의 정체성은 뭐냐?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그 좋은 순수한 뜻을 인정해 주는 거냐? 네. 그러면 대통령 탄핵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까지 논리적 비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는 자기 진영 내에서 이게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유력 차기 주자로 20%가 넘는 주자로 부상을 했지만 이 20%라는 것은 모래성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 진영에서 이 버림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이제 지지율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사과하는 것으로 선회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안희정 지사의 선한 의지 발언,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 사과, 과연 이 안희정 지사의 최근 돌풍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비소 변호사님 먼저 생각을 들어볼까요? 네. 만약에 소신이라고 한다면은 사과를 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지지층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섣부르게 이제 사과했기 때문에 경선을 앞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는 그동안 안희정 지사가 보수적인 발언을 하면서 보수층에게 다가서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였고 이번 그 선의 발언을 통해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허만섭 차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말대로 그 미르 재단 설립이 만약 선한 의지였다면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됩니다. 이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니고 논리적인 아주 당연한 수순이고요. 네. 그런데 안희정 지사는 지금까지 탄핵 그 촛불 집회에 꾸준히 참석했거든요. 그럼 이렇다면 이런 그 본인의 어떤 이 자기 모순적인 그 언행 이런 것이 이제 그 황상민 전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러면 안순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과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좀 부족한 자신의 어떤 경륜을 드러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고혁 기자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다만 안희정 지사가 중도 지지층을 좀 호섭해 보려고 잠깐의 일탈적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게 일이 커지니까 급하게 사과를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더 민주당 지지자들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사과를 한 건 맞다고 보고, 다만 이런 중도 지지층을 호섭하기 위한 발언을 할 때 앞으로는 좀 더 자제하는 발언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약간 이게 보충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을 때는 네. 할 만한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역대 정권으로부터 차별화하지 않고 국정에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가겠다. 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대 정권을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면서 자기를 돋보이는 것보다는 그런 보수 지지층이라든지 중도층을 아우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아직 본선에 나간 후보가 아니거든요. 네. 예선 통과를 앞두고 있고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 진영들로부터 어떤 그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상처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사과였고 네. 불필요한 이 논쟁의 중심의 섬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연정 발언 이후에 이 선한 의지, 이 두 번째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소신을 강조하면서 정조대왕의 북벌론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사과한 마당에는 이제 앞으로는 우클릭의 행보를 좀 중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저 개인적으로도 충격을 좀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써놓은 안희정의 그 함께 혁명이라는 책의 내용과도 좀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20대 이 젊은 시절에 혁명을 꿈꿨던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방미 청년회의 어떤 이 중요한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종북이라든지 이 좌익 아니냐 네. 이런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충남도지사가 되면서 협치와 연정을 하면서 함께하는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편향에 빠져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라고 왜 미국 너희들 한번 붙어볼까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싶겠느냐. 정조대왕 때 북벌론을 하자고 해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 대한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저런 식으로 드러낸 것이라면 네. 지금 중립적이거나 약간 보수적인 그 지지층에서 안희정 지사 쓸만한 지도자감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결국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의 시선을 다시 갖게끔 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반미 청년회는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 확신하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반국가 단체였고요. 안희정 지사는 거기에 아주 그 핵심적으로 참여했다가 이제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그 대권 선언문을 대선 출마 선언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네. 거기에 한미동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균등하게 보면서 자기는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교랑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전시작전권 그 조기 환수를 얘기하는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는 곧 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정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무늬만 중도 보수이고 안희정 지사의 어떤 본질적인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런 노선을 그냥 답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버라이어티 뉴스 랭킹쇼 뉴스탑10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안희정 지사의 어제, 그제, 이틀간의 이 행보, 과연 돌풍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20% 지지율에는 안착을 했지만 이 호남 지역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던 정일랑 뉴스탑10 통신원이 호남 지역 지지율을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타텐의 정일랑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호남의 중심부 광주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31.3%, 안희정 지사 21.1%, 안철수 전 대표 1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야권 후보들이 강세입니다. 이쯤에서 광주 시민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음에 보시오. 아니 나가 씨발 기름이
오는 것이오, 지금? 왜씨야! 아이고! 야, 순자야! 트림이 나왔다! 어메, 나 볼딴 거 시뻘개지는구만. 이 짝은, 요새 야당 후보들끼리 박 터진단께라. 이 짝도 야당, 저 짝도 야당. 요새같이 행복한 고민 해본 것이 나가 처음인 것 같어. 그런데 여기서 이번 애들은 저거들이 그냥 막 호남 살리겠다 하는데, 우리가 뭐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그 약속 지키시면 나가 딱 지켜볼라요. 예. 자, 그런데 요새 우리 안희정 도지사가 자꾸 아리까리한 말을 자꾸 했다 보니까 나가 살짝 헷갈리기는 한데, 어쩌든지 간에 요번에는 정권 교체 그냥 한번 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지? 예? 우리의 DJ! DJ 후에 강수 한번 흐물하게 날려버려야 되지 않겠어? 강수! 네, 뉴스탑10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호남 지역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담아서 만들어 보려고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호남 지역의 어떤 정권 교체 열망 이런 부분이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과연 문재인을 택해야 되는지 안희정을 택해야 되는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일단 1번으로 호남을 잡아야 되는 거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나온 것 중에 안희정 지사가 이제 안희정 지사에게 관심이 많은데 네. 아리까리한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와닿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보수층에게 다가가고 또한 또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이제 호남에서 볼 때는 너무 이거는 지금 현재 선명성이 없는 그런 입장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네. 호남에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이번 선한이지 사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탈지 아니면 꺾일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지역이 영남지방입니다. 자, 부산과 대구 같은 경상도인데요. 그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자, 정일랑 통신원 또 전해주시죠. 네, 정일랑 기자입니다. 네, 급하게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날아왔습니다. 네, 이곳은 BK와 DK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부산 경남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36.3%, 네, 안희정 지사 18.6%, 황교안 총리 17.7%입니다. 대구 경북입니다. 황교안 총리 24.7%, 안희정 지사 21.3%, 문재인 전 대표 20.6%로 나타났습니다. 봤어, 마. 내는 이 대구가 고향인데, 대구가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고향 아니겠는겨, 지금 대통령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하면 되겠는겨, 우리가 어디 남인겨? 어디가 나면 이 보수 후보 탁 밀어서, 누군겨, 황교안이, 참 믿음직하대, 그런데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이 황교안이나 이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어쩌든 간에 우리 대통령은 끝까지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부산 대구 지역 지지율을 살펴봤는데요. 부산은 문재인, 대구는 황교안. 그런데 이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이 말은 대구에서도 네. 뭔가 좀 바꾸기를 원하는 네. 지역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네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민심을 조금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왜냐면요,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언제 치러질지 모르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질 대통령 경선에 또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과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같은 후보 반열에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여권에서는 아직 후보로 확정되거나 또는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나마 범여권에 후보감이 누가 있을까? 네. 이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 어떨까라는 네. 민심이 지금 이제 몇 % 정도로 나타나 있는 것이지. 네.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면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지지율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의 이렇게 착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안희정 지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대선 경선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금 신동아 3호로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거의 관련된 기사를 직접 지금 취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네. 이런 당이 감옥에 가라고 해서 감옥에 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랬는데 저희가 좀 대법원 판결문이라든지 좀 확인해 보니까 안희정 지사가 불법 자금 한 60억 정도에 되는 자금 수수에 직접 관여를 했는데 그 중에 4억 9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네. 그 중에는 이제 일산 아파트를 구매할 때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총대 메고 감옥 갔다 이거하고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모 대기업에서 1억 원이 든 쇼핑백 15개를 안 지사한테 줘가지고 안 지사가 이 쇼핑백을 이제 자동차 트렁크에 네. 담아서 이렇게 소위 찻대기를 아하. 한다거나 아니면 2억을 받았는데 좀 찜찜해가지고 1억 다시 돌려주려고 하다가 네. 다시 또 마음이 변심을 해서 또 1억을 이제 다시 가져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부산 업체에서 받은 돈을 향토 장학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 조사나 판결에서 확인이 되는데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비리 전력이면 대선 레이스에서 탈락돼야 된다. 예.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당시의 정치 상황 또한 시대상도 반영하고 고려해야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선한 의지 발언을 하고 네. 이제 분노, 청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과거 자신의 이런 범죄 전력 때문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털어내지 못한다면은 후보가 되더라도 대선 본선에서 여러 가지 발목을 잡을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됩니다. 네. 지지율 20%가 안 넘었더라면 안 나올 얘기들이 네.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력 주자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 행적, 네. 과거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주요 사유 중에 하나가 이 제3자 뇌물 공여자로 그렇죠. 지금 이제 탄핵 사유 중에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빗대서 본다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한 안희정 지사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만약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탄핵감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검증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20%를 넘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이 공격들 과연 이걸 얼마만큼 지혜롭게 이겨내고 견뎌내느냐가 경선 통과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위가 이 정도인데 1위는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엄청난 안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정남의 독살은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해졌는데도 아직도 북한이 한 게 맞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 말하는 게 야권의 대선 주자들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믿겠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그만하고요. 이제 그렇게 수준 낮은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갈수록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점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야만적인 그런 테러 행위죠. 우리로서는 안보 잘 대처할 생각해야지 자꾸 남한테 비난할 생각하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네, 지금까지 5가지 순위 살펴봤고요. 다음 순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